예, 안녕하세요. 김노사 TV의 노동백과 시선 벌써 50번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시간 이게 참 얘기할 게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근로시간 유형과 방법 약간 기형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원칙이 있는데 정말 별의별 외해적인 조항을 정말 많이 두고 있어요. 이것도 오늘 설명해 드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특례 업종이라 해서 이 기초 좀 배경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연장이 가능한 시간은 노동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12시간이 한계예요. 현재 법이 바뀌어서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넘겨서 일을 할 수 있는 특례 사업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배경이라고 하면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관광버스 큰 대형 버스가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뭐 대형의 인명 피해가 몇 건 발생했었죠. 그때 한참 논의돼서 그때부터 좀 변경되어진, 그러나 정작 요구된 사업은 또 안 빠진 특례 사업 업종이 이렇게 쫙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웬만하면 다 빼버리자 했는데 정작 안 빠진 것도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설명해 주시고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시간 특례가 이제 적용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이제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접객업, 위생업 해서 업종들이 이름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막 수백만 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12시간을 막아놔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에 대한 너무 장시간 근로가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이 특례 사업장이 이만큼 있었다면은 꼭 필요한 거 외에는 줄이자라는 게 취지였고요. 그 당시 논의됐던 건 어쨌든 이 법 자체가 이걸로 인해서 사업 운영이 아예 안 될 수 있는 상황들 때문에 12시간 이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에게 너무 좀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자라고 했는데, 그 예외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폭 줄이게 됐고, 현재 남은 거는 운송업과 보건업,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특성들이 있을 거고, 운송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이제 진행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육상, 수상, 항공 이 운송에서는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이것도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근로자가 꼭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했을 때만 12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아직은 남아있는 거죠. 요만큼이 특례로. 물론 이 육상 중에서 조금 다른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노선 여객 같은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특례 적용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말이 처음 막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버스 이제 회사들에서 사람들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상을 좀 봤을 때는 이미 이제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공영제가 많이 실시가 돼서 근무 패턴이 많이 좀 바뀌어서 실제로 이제 52시간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버스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뺀 이제 육상 운송, 트럭 운송이나 이런 경우는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버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주일에는 52시간만 근무를 할 수 있는 게 상황입니다. 현재 법 개정이 되어지고 있는 왔음에도 사실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른바 특례 업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네. 무엇이 돼야 이제 특례 업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무조건 법에 나왔다 다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업계 이 종류가 할 수 있다. 그럼 그 종류에서 또 허가가 또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 주시죠. 이게 이제 실제로 시행되기 위한 요건을 보면은 일단은 법에서 규정한 그 사업에 해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이 특례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두 번째로는 그 회사에 있는 근로자 대표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지금부터 근로기준법상 나와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서면 합의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11시간 이상의 휴게를 보장하다라는 규정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왔는데요. 일주일에 남들보다 좀 연장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 강도가 세지고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 출근일까지, 출근 시간까지 해서는 적어도 11시간의 휴게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날짜는 상관없습니다. 새벽 1시에 퇴근을 했다. 그러면은 11시간 이후에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가 넘어가는 것도 상관없고요. 오늘 10시에 퇴근을 했다 라고 하면 그로부터 11시간 이후에 출근을 꼭 해야 하는,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례 사업장이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교대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법 개정과 함께 좀 디테일하게 많이 짠 걸로 알고 있어요. 11시간들을 다 보장해 주면서 교대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점인 거죠. 그래서 사업 특성 그리고 합의 그리고 11시간 이상의 휴게 이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문제죠. 적용 문제에 대해서 뭐 간단히 알아봤어요. 사실 뭐 이게 현장에서는 이제 뭐 몇몇 특수한 업종에 많이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대중적인 문제는 아닐지라도 심각한 문제는 만들어내고 있는 제도는 맞거든요.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사실상은 좀 멀리 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이렇게 저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김노무사 TV 노동백과 시선 근로시간의 특례 업종 관해서 좀 살펴봤어요. 탈도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봤고 여기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소 나가니까 좋아요, 구독도 마찬가지로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